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4일 오후 7시 53분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탔어요. 예, 탔어요. 탓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고구마를 좀 캐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도매 시장이 내놓을 만큼 많은 양은 아닌데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금 잠깐 좀 화가 나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저희 때도 뭐 하여튼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원 대상이 저희는 뭐 받지를 못한 것 같고, 그 소득 수준하고 뭐 이런 재산, 그리고 20년 전에는 기준이 좀 거의 까다로웠죠. 까다롭고 금액도 거의 없었고, 하여튼 그 후에 이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뭐 아동수당, 뭐 보육수당, 돌봄수당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그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아니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서 이제 봤는데 역시나 말장난이죠. 물론 그 조부모께서 돌본다라고 해서 이제 금액을 신청하면 조금 더 받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거는 뭐 민주당도 진보 진영도 보면은 그 개선을 하지 않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막 절차만 복잡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준다 뭐 신청해라 뭐 소득 수준 뭐 몇 프로 이하, 그러니까 소득 수준 150% 이하라고 하는데 150% 이하가 되는 상황에서 뭐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돌봄 수당을 준다. 저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을 150%로 두기 때문에 또 저처럼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잡히는 거와 실제 진짜 돈이 없는 경우, 제가 뭐 코로나 때 아주 심하게 당했는데 뭐 그것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그냥 획일적으로, 그죠? 우리가 부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지원해주겠다? 뭡니까 이건? 뭐 이렇게 노예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들을? 부자들이 많이 나면 재산이 나눠지겠죠, 그죠? 상속으로 더 많이 나눠질 테고, 또 부자들이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할 테니까 어떻게 됐든 뭐 자기들끼리 결혼하든 뭘 하든 많이 나면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낳고 부자들이 좀 더 많이 나서 아이들 교육비에 많이 쓰고,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그 교육 환경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왜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식의 정책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게 좀 불만이고요. 뭐 가난하던 부자던 아이를 낳으면 일방적으로 좀 주면 안 될까요? 뭐 부자들한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자꾸 이딴 소리를 하시는데, 사람이 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기분 문제예요. 기분 문제고, 나이 먹으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산만 많은 거지 현금이 뭐 물론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큰 돈보다는 또 작은 돈에 많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회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그것도 아이도 차별입니까? 뭐 돈 없는 사람은 아이도 낳지 말란 말이냐? 아니 똑같이 준다니까요. 똑같이. 왜 가난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자꾸 요구하는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 좀 불만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수당, 뭐 보육수당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그 아주 의도적이에요. 그 특정 세력에, 그러니까 그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보육시설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부가 사실은 그쪽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 여성부가 생겼잖아요.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정치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 유아원 뭐 이런 식의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수입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전에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린이집에 맡겨야만이 지원금이 나왔어요. 내가 아이를 갖다가 집에서 케어하면 지원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뭐 돌봄수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지금 잠시 찾아봤더니 금액이 달라요. 우리가 그 위탁해서 맡기는 경우는 뭐 30만 원이 나오고, 내가 직접 하게 되면 뭐 10만 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우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아이들 내가 키우나 맡기나 정부의 차원에서 지원금을 한다라면 그냥 아이가 출산신고를 하면 인력관리도 쉽게 그냥 통장에 그냥 꽂아주면 되잖아요. 야, 자 30만 원은 아이를 갖다가 보육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권한은 주면 되죠. 내가 자녀가 받고 부모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데 그쪽으로 돈이 안 꽂히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농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물론 이 보육수단도 바뀔 거라고 보지만 조부모가 내가 아이 안고 있는 사진 인증샷 찍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이 보고 있다 돈을 나한테 달라라고 신청을 해버리면 부모가 그죠 자녀가 아니 내가 조부모한테 안 맡겼다라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조부모가 신청해버리면 신청한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에? 그렇잖아요. 조부모가 내가 아이 손자 데려가서 에? 내가 아니면 인증샷 찍어서 내가 신청하면 나중에 뭐 며느리하고 왜 할머니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돌보험 그 수당을 갖다 왜 할머니가 가져가요? 시어머니하고 아니면 뭐 친정엄마가 싸우든 그거는 이제 가족 간의 정리 문제고 어떻게 됐든 접수가 되면 그죠? 나중에 누가 허위 신고했다 그러면 뭐 사무소 위조로 해가지고 처벌하면 되니까 그냥 아이돌보험 수당을 그 아이를 지금 누군가 보고 있다 내가라고 신청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이모가 됐든 누가 됐든 그죠? 이러면 행정인력도 줄어들고 비용도 효율적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뭐 30만 원씩 조부모한테 주겠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나는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또 그 개인당 30만 원씩 더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자체에서 잡힌 금액하고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수당을 주는데 이제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아동 보호해주는 그 뭐라고 그래요? 유치원 말고 그런 곳에 위탁해서 맡기는 상황이던 비용을 갖다가 어차피 그 돈 좀 다 그렇게 맡기니까 그죠? 30만 원 받고 다 맡기니까 CS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장이 좀 축소가 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그런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케어하는 게 솔직히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유산이라도 좀 있다라고 하면 손자한테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우리가 자주 봐야만이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다만 왜 행정을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놔두고 그죠? 자기들이 정하고 자기들이 마치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느냐. 제가 민주당을 욕하는 게 이거예요. 민주당을 욕하는 게 뭐 국진당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걔네들은 아예 그것도 안 하는 애들이고 원래 그런 애들이고 민주당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불만들을 느끼는 거냐면 그런 거잖아요.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뭐 서민을 위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국진당 하는 애들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막 그럴듯하게 해. 그런데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다 뭐냐면 빨대를 꽂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권이 되거나 자기네들의 표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 위주로 하는 거지. 진짜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거 합리적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의 이권을 떠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합리적인 거야 라고 하면 그 제도를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갖다 다 정략적으로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아무리 국진당이 개판을 쳐도 국진당도 싫은 민주당도 싫은 거라. 제가 국진당은 어떻게 보면 약간 권력과 힘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성향이 있어요. 민주당은 제가 이제 뭐 녹음한 것도 있는데 민주당은 그루밍을 하는 거죠. 그래 네가 피해자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우리는 서민의 대변인이고 가난한 사람,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타도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줄게. 그루밍이라는 게 뭐예요?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서 성적 착취를 하는 거죠. 너희들을 위로해줄게 라고 해놓고 선거 자금도 다 국민 후원금으로 하고 뭐 일 터지면 맨날 후원금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맨날 앉아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명분을 그럴듯하게 세우고 빼먹을까. 내가 돈이 어디서 남을까 이런 계산하고 뭐 국진당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이제 막 치고 나가니까 지금 현재 이게 신구 세력의 저는 갈등이라고 봐요. 지금 자꾸 민주당과 국진당의 프레임으로 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갈등을 지금 국진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느냐에서 풀 수 있을까?
메두사처럼 몸뚱아리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학교에 다녔고 심지어는 학생운동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활동이나 기업적인 거나 뭐 상당히 서로 사돈을 맺고 교류를 맺고 이러나 저러나 국진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든 뭐 안 바뀌든 딸릴 수 없는 그런 역학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지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할까요? 아니면 우리 진짜 그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 계속 10년 동안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부동산 유통 혁명론인데 이 책 제목이 너무 안 팔릴 제목이라서 만인의 투기는 투자가 된다예요. 우리가 투기와 투자라는 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느냐? 즉 우리가 그 10,000명이라는 사람의 그 인적 자원이 모여서 투기를 하면 왜 그게 투자가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럴듯한 그 미사오구예요. 그럴듯한 미사오구고 또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률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합리적인 투기를 해야 돼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투자와 투기에서 이제 그 글자 차이가 좀 뭐 내로남불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아동수당 그죠? 육아수당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받는데 뭐가 어떻고 뭐 바우처로 주고 어디로 주고 다 자기네들 이 속에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그 여성단체에서 또 이쪽에 그 보육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서 그죠? 그 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그 육아수당 주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인건비 그죠? 이 예산안 중에 대부분이 아이들한테 주는 비용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업무 처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비싼 그 급여로 공무원들 급여로 들어간다니까요. 공무원 수가 안 줄어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복지 예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복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50%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잡혀 있다. 100억이 잡혀 있는데 A라는 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억 중에 50억만 그 사업을 위해서 쓰이기만 해도 진짜 성공한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고 50%만 쓰여도 대부분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 나가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육수당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다 뭐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인건비로 들어간다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아이 낳았으면 아이가 몇 살까지 될 때까지 그죠? 돌보는 사람한테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엄마가 신청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제가 돌보고 있어요라고 신청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면 돼요. 요즘 앱도 개발도 뭐 얼마나 쉬워요. 왜 이렇게 안 할까? 일본하고 뭐가 다를까? 물론 일본은 좀 더 심하지만 나은 게 없어요. 모든 일을 행정을 자기네들의 이 국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지금 요즘 윤 대통령이 하도 말하는 온통 자기네들 카르텔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거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14분 그냥 가볍게 아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뭘 이렇게 육아수당 주는데 복잡해.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나는 칭찬 좀 해주려고 했는데 봤더니 무슨 뭐 원래 주던 거야. 주던 건데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바꿔서 그 어린이 보호 시설에다 주는 걸 갖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겠다. 어차피 똑같이 보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뭐 한참 전문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뭐 5년 동안 아까 14조 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14조 원인데 이게 5년이라는 숫자를 일단 나눠야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한 3조 정도 되나요? 1년에? 3조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참 금액들 부풀리는데 너무들 익숙하고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을 뭐 먹히니까 하는 거겠죠. 우러가는 게 먹히는가. 그냥 한번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기 전에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괜히 또 이 방송 듣고 시간 낭비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